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사회의 사물 인터넷 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사물 인터넷의 이해 챕터 7 국가별 사물 인터넷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국가별 사물 인터넷 추진 현황은 외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과 국내 사물 인터넷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물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에서 추진 중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공통적인 측면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oT 서비스 응용 분야입니다.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라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생활 밀착형 대규모 가상 물리 시스템, 즉 CPS 융합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 이유는 전 국가 차원의 CPS 시스템 확대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PS 연구개발 결과를 GPS 테스트베드를 통해 통합하여 미국인의 일상생활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득을 측정을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증을 하고 제시하는 것이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제시하는 IoT 서비스의 응용 분야와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서 기술한 바 있습니다. 주택, 빌딩 분야로는 기존의 주택에 IoT 주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택과 빌딩 건축의 융합 등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입니다. 기후 환경 분야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도심지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배수 시스템, 재난 감지 분야입니다. 재난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재난 응급 대응 시스템에서 발송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대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조업 분야, 산업경제에 비해 산업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 제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법인세 인하 등입니다. 이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송 분야는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분산, 스마트 파킹, 전기자동차 충전소 탐색 지원 서비스 등입니다.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오픈 아키텍처, 즉 와이파이나 셀룰러 등을 이용을 한 스마트 운전 시스템, 충돌 방지라든가 온라인 안전진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 분야로는 빠른 진단과 의료 서비스, 환자의 행적, 발전된 개인화 환자 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 분야로는 사이버 보안과 같이 전자그리드 통제, 보안 및 보안의 견고함을 향상을 통해 사이버 공격 및 불시 정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효율성, 안정성, 보안성, 상호 운용성 등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능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의 IoT A 프로젝트 내역입니다. AU는 사물 인터넷 관련 협의체인 카사그라스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 A라고 하는 14포인트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14개의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IoT A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된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공 운송 분야로 차량의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 차량 제어 장치,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생활 경고 시스템, 실시간 도시 교통 정보 제공으로 교통 체증 등을 해소시켜주는 상황 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능형 가정 분야로는 센스라든가 구동체, 카메라, 모니터 등 장치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주자들에게 삶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전기, 가스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지능형 에너지 사용량 계량과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능형 도시 분야로는 도로, 건설, 교통수단 등 도시 인프라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시민들과 소통 통로 제공을 통한 정보와 데이터 전달이 목적입니다. 거리의 오염 여부 감시를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 제공, 가까운 주차 공간 안내를 통한 운전자의 불편함 해소 등의 서비스입니다. 지능형 공장은 제품 제작 시 사람과 기계를 도와주는 인지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와 자동화 확인을 통해 물건이나 컨테이너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공급 체인, 무인 인식 장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이 장착 제품과 지능형 선반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제품 위치 추적이나 재고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제품 생산, 공장에서 제품 즉시 공급, 소매상에서 이런 체계가 구축되는 게 공급 체인입니다. 긴급 상황 서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충돌 감지기가 자동으로 사고 내역을 인터넷망을 통하여 사고 중앙 본부에 제공하면 이 본부에서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서 근접 지역에 위치한 응급차에 사고 발생 정보를 전달을 하여 즉시 사고 수습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건강관리 분야는 의사소통 기술이 내장된 센서가 이 내장된 무선 장치를 몸에 장착하여 사고 발생 시나 혹은 평상시에 몸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을 하여 응급조치 또는 건강 증진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생활 방식으로는 스포츠 활동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골퍼가 신고 있는 이 골프의 슈즈에 압력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골프 앱을 통해 해당 골프에게 제공을 해서 실력 향상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소매업 분야는 IoT 기술을 활용해 점주에게 재고 현황이나 제품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고객에게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불필요한 방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농업 분야에는 센서를 통해 작물의 상태, 강수량, 습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농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물의 성장 상태를 관리하고 용이성 확보가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 관광산업 분야로는 앱을 통한 관심 장소를 추천해주고 호텔 고객의 인적 상황 파악을 통한 객실 조명과 온도 자동 조절 등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상호작용 분야로는 지능형 세탁 서비스입니다.
센서 감지 의자 등 사용자의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응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모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환경 분야로는 도시의 오염 등급을 감시하고 공장 사고 시에 공기 센서를 통한 위험물질 확산 여부 파악 및 경고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가정의 에너지의 소비 조절을 위한 지능형 계량 서비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IT 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전략에 사물 인터넷을 포함시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경우 스마트 농업, 스마트 커뮤니티, 헬스케어, 로봇, 차량 및 교통 시스템, 컨텐츠 및 창조 산업 등 6개 세부 분야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지진 감시 등 미래 디지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중심적인 연구 및 활성화를 시도하였고요. 정부 및 산업체 등에서 다수의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총무성 주관으로 이동통신사와 시스템 벤더들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여 사물 인터넷 관련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일본의 UID 센터를 중심으로 U코드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전파 식별 코드, 무선 통신 기술,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식별 체계를 부여하였고, 객체가 다른 이런 객체와 톡을 한다거나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객체들의 표준 추적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물망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사물 인터넷 산업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50억 위안의 사물 인터넷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을 하여 운영하였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교통, 물류, 홈, 환경 및 보안, 공업 및 자동화 제어, 의료, 농축산업, 금융, 국방 등 10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중국 5년간 연구 계획은 크게 센싱 및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인지 계층,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통신 계층,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계층, 이렇게 구성을 하여 인지 계층에서는 IC라든가 센서, MEMS, RFID,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센싱 프로세싱 기술을 통신 계층에서는 3G라든가 4G, 이동통신망과 IP 버전 6 기반의 무선 센스 네트워크, RFID나 USN,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 등을 통합 기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에서는 미들웨어를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망 등의 응용 서비스 기술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7.2 국내 사물 인터넷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정책 동향으로는 산업연구원에서는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은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경쟁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미흡한 편이었으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어서 생태계 참여자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개발 및 확산, 기업, 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지능 정보화 시대를 위하여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역대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사물지능 통신 핵심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물 인터넷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사물지능 통신 기반 구축 기본 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 5월에 방송통신 10대 미래 서비스에 사물지능 통신을 주요 분야로 선정하였고 2011년 10월 7대 스마트 신산업 육성 전략에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 즉 현재는 과학기술정통부에는 사물 인터넷을 인터넷 신사업 분야의 주요 기술로 선정을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2020년 8월에 시행 중에 있고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인 레벨 3 자율차 안전기준 2019년 12월에 책정이 되었고 보험제도로는 2020년 4월 등을 완비하여 현재 레벨 3의 자율자동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G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5G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정책 현황은 정부에서는 개인 IoT, 산업 IoT 및 공공 IoT 서비스 분야로 구분을 하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IoT 서비스란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여러 서비스 사례를 의미를 하는데 이 개인 IoT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즉 현 과학기술정통부는 2014년 4월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인 IoT 서비스로 자동차 분야, 헬스 분야, 홈 분야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긴급 군안 자동 전송,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는 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계함으로써 심장 박동, 운동량 등의 사물 인터넷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홈 분야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 환경 디바이스들이 연계됨으로써 원격에서 가전기기들을 제어하고 홈 CCTV를 활용하여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 IoT 서비스란 아래 그림과 같이 산업 IoT 서비스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장 제조 설비와 가상 사물 세계관을 연결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작업 효율 및 안전을 제고하는 등 산업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는 건설 현장 작업 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건설 현장 직원들이 웨어러블 글라스와 장갑을 끼고 IoT 정강현실을 통해 정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작업 결과는 자동으로 센싱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글라스에 나타나고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을 알려줍니다. 또한 작업 현장의 안전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을 하여 위험도 수준을 표시하여 주며 그날 현장 직원들이 작업한 수백 가지의 작업 현황과 기존의 다른 작업 결과에 따른 위험도 수준 정보를 보면서 기능 개선을 토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공 IoT 서비스. 아래 그림과 같이 공공 IoT 서비스 분야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난 예방이나 환경 오염 감시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UIT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을 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U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2008년에서부터 2014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은 약 6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80개 과제, 문화나 재난, 재해, 환경, 행정 등의 분야에서 수행을 해왔고요. 2014년에는 신기술, 신산업 창출,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전통, 기존 산업 혁신, 사회 현안 해결 등 정보와 선도 공공 서비스 발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챕터 7장의 국가별 사물 인터넷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